살고 있는 집이 위치도 좋고 살기도 좋다면 굳이 이사를 가지 않고 오래 그 집에 사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집이 오래되면 살기도 좀 불편하고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싶거나 새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요. 오늘은 부산 곳곳에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많은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예, 동일대 부동산 대학원장 강정규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강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 부산시가 이제 노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쉽게 하기 위해서 준공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네. 좀 짚어주실까요? 예, 그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에 대비한 그 말 그대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리모델링 그 기본 계획에는요, 그 리모델링 대상이 될 공동주택에 대한 현황, 그리고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요, 그리고 네. 시행 방안, 그리고 기반 시설에 대한 영향, 그리고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그 리모델링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이미 그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요. 우리 지역보다는 좀 한 단계 더 앞서서 이미 그 리모델링 시범 사업 대상지까지 선정을 해가지고 그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흔히 말씀하는 내가 사는 공간, 이걸 우리가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내가 사는 공간만을 나를 위해서 뭐 새롭게 바꾸는 이것도 소극적인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리모델링은 내가 사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는 공유 면적, 예를 들자면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그리고 각종 그 부대 시설 같은 것들까지 거의 다 대부분을 새로 짓는다는 개념 하에 네. 그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가미하는 이러한 좀 범위가 넓은 의미로서의 리모델링을 지금 흔히들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하고, 또 이런 것을 좀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우리 부산에서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워낙 핫한 이슈여가지고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네. 그러면은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벽체는 그대로 두고 그 안에 이제 배관이나 뭐 주차장 이런 것들을 싹 다 바꾼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더 이제 재건축보다는 쉽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 15년이니까 30년까지 안 기다려도 되니까, 또 안전진단 검사가 잘 그렇게 쉽게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모델링 얘기가 뭐 여기저기서 나와서, 그럼 리모델링 지금 승인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일단 기간에 대한 것들이 재건축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쉬울 듯한데요. 예.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건축된 지 30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은 15년만 지나게 되면은 리모델링을 일단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적인 요건은 충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또 그 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는 아무래도 아파트 소유자,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그 통상적으로 주민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 달리 예. 이 리모델링은 그 입주민 즉 소유자의 67% 정도의 동의만 있으면은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비교적 그 재건축에 비해서 그 주민들의 그 동의를 좀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재건축이나 또 리모델링을 할 때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 이 안전진단은 일단 주민들이 그 해당 아파트,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기가 좀 힘들다, 어렵다,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강도 정도를 안전진단이라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A등급서부터 2등급까지 되어져 있는데, 예. 재건축의 경우에는 최하 수준이라고 하는 D등급 또는 2등급을 받아야지만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 리모델링은요, 안전진단에서도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A, B, C 등급 중에서 B등급 이상만 받으면은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예. 또 재건축은 각종 규제 또는 부담금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리모델링은 상대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좀 부담금이라든지 규제가 재건축에 비해서 좀 덜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본인 집 잘 고쳐서 쓰겠다는데 예,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67%만 오케이를 하면 사업은 진행할 수 있지만
어쨌든 나머지 분들도 거기 살아야 되는 거니까 네. 그분들이 돈을 안 내면은 이게 뭐 한 발자국 나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뭐 가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려되는 점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아파트 소유자분들의 이견입니다. 예. 예를 들자면 지금 사업 추진에 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으로서는 좀 더 기다렸다가 어차피 그 철거를 하고 또 이사도 해야 되고 또 새롭게 짓는 과정이다라고 하면은 예.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이참에 아예 재건축을 하자라는 좀 기다렸다가. 그런 그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좀 있고요. 또 다른 의견으로서는 그 재건축을 하려 그러면은 30년이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부담금도 내야 되고 또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들도 거의 사람이 살기 위험할 정도의 등급까지 갖춰야 하니 이렇게까지 언제 기다리느냐. 그럴 바에는 조금 더 우리가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서 리모델링을 추진하자라는 이 두 가지 의견이 정말로 팽배하게 지금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리모델링이 추진되기 시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두 가지 의견 때문에 리모델링이 완공된 단지는 그리 많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반대하는 주민들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보수가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겠지만 이게 집값 상승을 좀 일으키려고 너도 나도 너무 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실제로요. 뭐 저도 지금 그 여러 곳에서 그 얻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 네네. 그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뭐 준비 모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소유자 몇몇 분들이 일단은 우리가 프랜카드라도 아파트 단지에 좀 몇 개 걸자. 어울려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고 났더니 그 프랜카드에 대한 효과가 실제 집값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칫 이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아직 충분히 취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분들이 그 이렇게 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그 절차라든지 과정이 지금 가뜩이나 이제 집값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 무주택자분들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새 아파트보다는 오래된 아파트가 가격이 좀 덜 올라가서 내 집 마련의 차원으로서도 좀 대상이 됐었는데 이마저도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이런 부작용까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직까지 뭐 리모델링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 계획이라든지 방침이 안 만들어진 상태이다 보니까는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아직 이해도가 좀 덜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당한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것들도 맞지 않나. 또한 또 리모델링을 추진한 분들 입장에서는 그 지금 재건축이 불가능하니까는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좀 쾌적한 주거 환경에 좀 살아보자라는 그런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리모델링 성공한 단지 같은 경우에 그 최소한 몇 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까? 예, 통상적으로 공사 기간은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에 비해서 한 3분의 2 정도, 대략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의 기간은 그 집을 완전히 비우시고 다른 곳에 살다가 그 리모델링 이후에 입주를 하셔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 비용을 많이 내야 된다고 들었어요. 왜냐면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에서 좀 부담을 해주잖아요. 근데 리모델링은 고지고대로 자기 집 넓혀서 가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 뭐 다른 집 구하는 것도 그렇고 그 공사비도 그렇고 이거저거 하다 보면은 재건축보다 더 많이 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실제로 뭐 그 비용 정도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업 방식이라든지 또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재건축과 비교해서 재건축은 지금 있는 집보다는 더 높게 많이 짓고 더 높게 많이 진 거의 일부를 기존 분들한테 그걸 팔아서 좀 도와주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사업비 부담이 좀 덜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득이 발생을 하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리모델링은 지금 있는 집에다가 철거를 하더라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새롭게 짓는 것에 대한 비용은 내가 고스란히 납부를 해야 하는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추가적인 그 돈은 더 지불하지만 서울계의 경우 이 리모델링을 추진한 단지의 경우에는 한 예로서 본인들이 새 아파트를 얻고자 여기까지 하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정 교수였습니다.